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 채널 그리고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 채널을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많은 우리 동포 여러분 또 애국 시민, 공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일일이 여러분들의 조남을 거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그 뜨거운 마음과 또 적극적인 그 여러와 같은 그 지지와 성원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선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무효다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요. 뉴스맥스라고는 언론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표현을 보니까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invalid 하고 이래요. invalid. 뭐다? invalid란 무효란 얘기, 무효. 혹은 뭐 병자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자,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무효다? 이 뭔 소리예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무효다. 이런 얘기는 현재의 대통령, 현재의 정부, 현재의 정권이 뭐다? 불법이란 얘기야. 붕괴되고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나라 언론은 아무 곳에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왜 미국에 있는 언론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다름이 아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그 언론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고 대통령과 사이에서 이게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언론사예요. 어딥니까? 뉴욕타임즈요? 왜들 이러세요? 어림도 없는 소리. 워싱턴 포스트 미쳤어요 트럼프가. 그런 쓰레기 언론하고 트럼프가 왜 얘기? 아니면은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 CNN? 그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가 요즘에는 Chinese 뉴스 네트워크로 바뀌었다 그러대요. 원래 이름은 뭔지 모르겠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 주류의 메인스트림의 여기가 뉴스맥스라는 데가 그런데 뉴스맥스가 지금 한국의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야. 팍스뉴스가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 거기에다가 뉴욕타임즈가 아닌 뉴욕포스트가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에도 얘기를 하고 또 워싱턴 포스트가 아닌 워싱턴 타임즈라는 데가 있어요. 자, 지금 일각의 막대 먹은 인간들이 어떤 식의 얘기를 하냐면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통일교 교주였던 문선명 씨가 그 신문사를 했다고 해서 무슨 통일교를 대변하는 종교 언론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워싱턴 동쪽에 가보시면요. 워싱턴 이렇게 마름모로 생겼거든. 마름모로 생겼는데 유니언 스테이션 그 저쪽 동쪽으로 그래서 좀 더 나가서 그 차이나타운 쪽에 하다 보면은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 워싱턴 타임즈 신문사가 있어요. 거기서도 언론으로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홍보 역할도 많이 해주고요. 근데 그런 신문사에 대해서 단지 거기가 소속이 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통일교라 그렇게 해서 그 신문사를 함부로 폄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통일교단 쪽에서 그 무기 판매, 무기 거래하는 회사도 있던데 그 누가 거기서 그 총환자를 꺼내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빵 하고 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함부로 말이에요. 얄팍한 지식이 좀 있다 그래갖고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러면 그 화가 나한테로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비평을 하고 평론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뭐가 있고
앞뒤가 어떻고 전후는 어떻고 이걸 알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그 얄팍한 뭐 되먹지도 않은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 자신이 지식인인 양 착각해서 떠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무식한 놈 소리 들어요. 그러고 대체적으로 이 유튜브 하면서 징징거리고 돈 달라고 그러면 안 돼. 하다 안 되면 굶어 죽어버리면 되지.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뭘 그렇게 많이 처먹고 오래 살라고 그래. 그러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때가 되면 다 죽을 거 아니야. 병이 있어도 죽고 병이 없어도 죽어. 왜?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죽고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내가 딱 하나 봤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같이 살아서 하늘에 엘리야 선지자 하나 더 있구나.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에 기록된 분들을 제외하고 다윗도, 솔로몬도, 아브라함도 다 죽었어. 모세도 죽고,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다 죽었어. 우리나라 역대 임금들도 다 죽었어. 그렇게나 내탕금 밝히면서 여자 밝히던 고종도 결국에 죽었어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님도 돌아가셨고, 박정희 대통령님도 그 중앙정부장 김재규 총탄에 맞아서 서거하셨어요. 그렇게 거짓말 쳐가면서 대통령 됐던 김대중이, 김영삼이도 다 죽었어. 그럼 뭐야? 때가 되면 다 죽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단지 중요한 거는 사람의 이 형각을 입고 살아나가는 동안에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답게 못 살면 그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죽어서도. 거짓말하고 사칭하고 결혼했는데도 결혼 안 한 척하고 그러고 가가지고 여자들 육체를 갖다 탐닉해서 그냥 돈도 안 주고 슬쩍 꿀떡해서 먹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거는 아주 사소한 일이야. 무슨 양아치 자식들 한두 놈이 뭐 총각 사칭하고 뭐 여자를 갖다가 육체를 갖다가 갖고 놀았던 어쨌든 뭐 이런 거는 어찌 보면 뭐 일도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 한 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갖다가 확보하는 이 선거를 치르고 났는데, 아니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딴 나라도 아니야. 무슨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아니 미국 땅에서 야 니네 선거가 무효인데? 거기 이번에 다 가짜로 된 놈들인데? 이러고 나온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가짜, 무효, 이퀄은 뭐다? 정권의 종식, 종말이란 얘기예요. 딴 말로는 collapse down, 붕괴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그 이란 제거하고 나서 등장하는 아주 유행되는 단어죠. obliterated라고 하는. 응? 자, 그러면 붕괴된다, 자멸한다, 침략당해서 완전히 잿가루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 지금 소금 뿌린 미꾸라지처럼 파다닥 하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야? 바로 한국의 민주당 애들이야. 그리고 이런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뉴스맥스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6월 3일 날에 우리나라에서 이 선거가 rigged election 아니면 fraud election이라고 하는 이 가짜 불법 조작으로 된 부정선거다. 이에 대한 의혹이 미국 언론을 타고 지금 강력하게 폭발력을 가지고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고. 국제 문제로 이미 떡상을 했어요. 자, 그러면 국제 문제로 떡상해버린 이 fraud election, 가짜 부정선거, rigged election, 여러 표현이 있죠. fraudulent election. 그런데 이와 같이 국제 문제로 부상해버린 이 가짜의 사실을, 거짓 조작 불법의 사실이 국제사회에서 다 널리 퍼져버렸어. 이게 거의 지금 뭐 요원의 불길처럼 지금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야.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대한민국의 언론사 어디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왜들 그럴까? 왜들 그럴까? 지난 6월 27일 날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신 분이 언론사 사주들 다 불러 모아서 뭐라고 얘기가 있었나요? 몰라요. 전 거기 가보지 못해서. 무슨 얘기 있었어요? 자, 대한민국 언론 여러분들 언제부터 그렇게 양순한 양이었어요? 박근혜 때 박근혜 뒤통수에다가 짱돌 던지고 구멍 내고 회칼로 쑤셔대고 도끼로 찍고 별의별 짓 다 하던데 왜 요즘은 그렇게 점잖해졌어요? 자,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국, 모든 신문사 다 모아봤자 미국 팍스뉴스 하나 안 되고 미국의 맥스뉴스 하나 정도도 안 됩니다. 미국에 떠오르고 있는 신흥 보수 뉴스 매체 뉴스맥스라는 데가 있는데 이 뉴스맥스랑 우리 대한민국의 가짜 국회의원 여러분들, 가짜 정부 장관 나리들, 가짜 총리 여러분, 가짜 대통령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국의 이 진실을 보도하고 있는 이 언론사들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얼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한국 시간 6월 26일 밤 자정 무렵, 즉 미국 시간으로 따지면 6월 26일 오전 11시, 그리고 6월 30일 오전 10시. 각각 26일에는 워싱턴 DC에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그리고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는 미 국회의사당, 의회에서 지금 한국에서 어떠한 불법 조작이 일어났는지, 한국에 어떠한 부정이 있었는지 이것이 다 공개가 됐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뉴스맥스가 보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쓰나미처럼 지금 아주 그냥 밀려오고 있어요. 막을 수가 없는데 이 뉴스맥스라든지 팍스뉴스라든지 뉴욕 포스트라든지 워싱턴 타임즈 같은 이런 언론들이 이렇게 이런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단현명 대사나 몰스탄이라는데 단이 아니죠. 우리나라 발음 정확히 해주면 몰스탄 앰베서더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존 밀스 국가안보보좌관실에서 사이버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활동했던 전문가 중에 전문가, 퇴역 대령이지만 현역보다 오히려 더 빡시게 일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똑같이 대령으로 예비역 대령인데 해병대에서 퇴역한 그랜트 뉴샴, 요 같은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 박사 출신으로 브래들리 세이어라고 하는 이런 그 국제정치학자들이 한국에 다녀와서 한국에 있었던 일들을 미국을 통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자, 지금 형식은 26일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했고 30일 날 미 의회에서 여러 보좌관들과 또 국무부 직원들과 법무부 각 페더럴 거버먼트에 있는 전문가 그룹들이 나와서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가 일파만파가 되어서 이제 팍스뉴스를 비롯해서 뉴욕 포스트, 워싱턴 타임즈, 더 힐이라는 거는 힐이라는 게 HILN, 언덕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 워싱턴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링컨 메모리얼, 링컨 기념관에서 그 리플렉팅 풀을 거쳐서 워싱턴 모니먼트를 통해서 쫙 해서 나가면 바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의회 건물 캐피톨이 있어요. 캐피탈이 아니고 캐피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캐피톨에서 이런 한국의 6.3 대선이 부정선거였다. 이 얘기가 전파를 타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등등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뉴스맥스라고 하는 라이징 뉴스메이커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스라엘이 한 작전도 보면 라이징 라이언이야. 라이징, 올라서는 뛰어오르는 사자, 이런 작전이 있었죠. 아주 그냥 이란을 초전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뉴스맥스라는 이 매체는 보면요, 2020 미국의 2020년 대선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저 잠꾸러기 치매 노인 조 바이든에게 졌다. 끝까지 트럼프 입장을 옹호하면서 이번에 2020년도 선거는 부정이었다, 불법이었다, 이 입장을 견지했던 언론사란 말이에요. 어떤 언론사인지 아시겠죠? 지금의 대표가 바뀌어서 미친 뻘짓을 하고 있는 스카이데일리가 조금 비슷하다 할까? 우리나라에 언론 자체가 없는 거니까. 스카이데일리도 지금 새로운 그 대표 그 녀석이 와갖고, 사람들이 저 구독료 반환 신청한 것도 돈도 안 돌려주고, 아주 이 자식이 배째라야.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스카이데일리도 편집국장으로 임명했던 아주 그냥 좌익 성향의, 고모식이란 놈이 있는데, 이 놈이 벼랑간 갑자기 죽었어. 왜 죽었냐 이거야. 미친 짓을 하니까 죽지. 선하게 옳은 짓을 하는데 죽겠냐고. 착한데 왜 하늘에서 데려가겠어요? 미친 개지랄을 하니까 그냥 마귀가 데리고 가는 거 아니냐. 자, 지금 트럼프와 함께 그 입장을 견지하고 트럼프를 옹호하고 정의와 자유와 진실을 보도하고 있는 뉴스맥스이기 때문에 미국의 각성된 미국 시민, 미국 국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무슨 방송을 보시거나 페이퍼로 된 뉴스 신문지를 보려면 이런 뉴스맥스 거를 보시라고요. 신문 같지도 않은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거는 실력 없는 서울대학 출신 기자들, 연고대 나온 기자들이 특파원 가서 디립다 베껴서 보도하는 그런 데니까. 그리고 그런 신문들의 또 단점이 뭐냐면요, 한국에 검은머리 외국인들 있지, 그런 허접한 조중동도 입사가 안 될 만큼 실력이 허접한 애들, 그런 애들이 여기에서 그냥 학고방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방 하나 빌려놓고 뉴욕타임즈 특파원, 월스트리트 워싱턴 포스트 특파원, BBC 특파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기사 보도를 무슨 기사 보도를 해? 구글 번역기에 넣고서 돌려갖고 다 보도하는 거지. 그따위 것들이 지금 특파원이라고 나와 있는 그런 신문을 걔네들이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마치 노랑머리 초록색 눈에 특파원이 한국에 날라서 쓰는 걸로 아는데 천만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에 실력 없는 3류도 아니야. 5류, 6류급도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오갈 데 없으니까 가는 데가 이제 그런 외국 언론사, 건별로 내지 시간별로 와서 일하면서 조금 이렇게, 사료 한 그릇씩 얻어먹는 그런 수준이지. 그러니까 그런 신문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게 무슨 뉴욕타임즈다, 워싱턴 포스트다, 이딴 소리 하면 돼야 안 돼. 무식하다 소리 듣는 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나쁜 이슈, 이 고약하고 더러운 이슈를 지금 아주 그냥 집착해서 집요하게 추적 보도하는 이 소위 미국판 탐사 보도 매체가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뉴스맥스라는 거죠. 자, 그런 뉴스맥스가 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가짜 불법 조작, 6.3 부정선거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보도 자체가 우리 이재명 군과 또 김민석 군, 그리고 여러 가지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때 민주당은 데모크라틱 파티 오브 코리아가 아니라 그냥 MINJOO 아니면 MINJU 파티 이렇게 번역들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고든창도 이것들을 데모크라틱 파티라고 안 해요. 그냥 민주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찍어서 얘기해. 그건 뭐냐?
그 MINJU 혹은 JOO 민주란 것은 equal 뭐야? totalitarian, 전체주의적인 커뮤니즘, 공산주의란 얘기죠. 아니면 소셜리즘, 사회주의란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용어 하나조차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올바로 쓰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뉴스맥스가 지금 6.3 대선이 부정선거다. 이걸 지금 사실 보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그 보도의 대상이 된 우리나라 좌파, 공산 진영에서는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응? 이미 미국에서 authorized 된 언론사야. 미국에서 공인된, 미국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런 언론사가 바로 뉴스맥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뉴스맥스는 뭐야? 파급력이 있어. 영향력이 커. 그러니까 그러한 뉴스맥스의 보도가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사들을 데려다가 야, 맞을래? 그냥 갈래? 이래가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한국 언론사 입대로 콱 틀어막았어. 여기까지는 성공할 수가 있지. 그런데 전 세계의 입을 어떻게 막겠냐고요. 더더구나 지구상의 패권 국가인 미국에 있는 언론사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냐고. 조금 있으면 NTD라든지 아니면 이포크 타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뉴욕 포스트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대한 보도를 더 많이 할 거예요.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야? 당사국 아니에요. 당사국인데 왜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 왜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죠? 그렇게 무서워? 뭐가 그렇게 무서워? 아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 진실 보도해야 되는 게 언론사 아니야.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언급조차도 안 한다?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감추고 숨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미친놈들이 하는 음모론이다? 음모론 프레임을 씌워갖고서 부정선거 얘기한 놈들은 다 미친 개새끼들이다? 이런 식으로 호도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민심은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죠. 통제를 한다고 해서 통제가 될 것 같죠. 내가 독재를 하고 짓밟으면 짓밟히는 이런 개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언론이 방조하고 언론이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의 민주당 측의 어떤 억압이라든지 검열이 동시적으로 simultaneously 동시적으로 지금 이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대표적인 게 지난 6월 27일 지금 조선일보 그 계열사 안에 조선비즈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시간 만에 그거 딱 없애버렸어요. 삭제시켜버렸다고? 자, 그러면 조선비즈가 미쳤나요? 조선비즈가 미쳐가지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사를 내리고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언론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제가요, 그 당시 조선비즈에 나왔던 거를 좀 캡처를 해뒀어요.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25년 6월 27일 오후 5시 05분에 업로드 시킨 건데 한국 대선, 절차적 투명성 무너져 중국의 선거 개입은 전 세계적인 현상. 이게 사라져버린 조선비즈의 뉴스 내용입니다. 자, 지금 큰 제목이 이런 거예요. 사전투표, 본투표 결과 괴리가 크다. 투표용지 보관이 미흡했고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이 높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브라질, 필리핀도 역시나다. 배후 세력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도를 한 거예요. 어디서? 조선비즈에서. 언론 내용을 갖다 좀 빨리 읽어볼까요? 이렇습니다. 지난 3일 실시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가 일부 세력에 의해 조작됐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었다. 전직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선거감시단 US Election Monitoring Delegation은 이번 한국 대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졌다면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하였다. 26일 현지 시간 국제선거감시단은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3 대선은 조직적인 세력에 의해 조작됐다며 2020년 미국 대선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속됩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은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창설된 민간 조직으로 몰스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존 밀스 전 국방부 사이버 보안정책국장, 그랜트 뉴섬 전 해병대 전략장교, 브래들리 세이어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25일 방한 한국의 선거를 직접 참관하며 공정성 여부를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제선거감시단이 약 일주일간 한국에 체류하며 작성한 보고서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 고문으로 알려진 고든창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고, 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의원과 박주현 변호사도 동석하였다. 고든창 변호사는 이번 한국 대선이 지난 미국 대선과 비슷한 양상으로 조작됐으며 이러한 방식이 세계적으로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고든창이죠. 그는 한국의 6.3 대선은 국제적 선거 조작 네트워크의 작동 모델이 매우 집약된 사례라고 하면서 2020년 미국 대선 당시에도 애리조나, 조지아 등 일부 지역에서 사전투표가 일방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쏠린 바 있다.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같은 날 공개된 감시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통계적 이상 징후와 절차적 문제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격차, 전자개표 시스템의 보안 우려, 투표용지 보관 및 이송에서의 절차적 결함, 시민주도 참관 활동에 대한 방해 등등이 집중 조명되었다.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일 결과가 상반되는 양상이 드러났으며 전자개표기에서는 특정 후보에게 연속적으로 수천 표가 몰리는 장면이 확인됐다는 것이 보고서의 골자이다. 또 투표지가 접힌 흔적 없이 일정한 방향으로 쌓여 있었으며 일부 개표소는 CCTV 사각지대에서 개표가 진행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고든창은 조작의 배후에 있는 세력은 기술과 데이터, 장비 등을 활용하여 각국의 선거를 조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비슷한 조작이 미국과 브라질, 필리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면서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몰스탄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는 이번 선거에 개입한 세력은 국가 단위 정보기관일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존 밀스 전 국방부 사이버 보안정책국장 역시 부정선거 배후 조직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의 선거 개입 과정에서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엽 주석이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했다. 일찍이 2023년 12월 산케이 신문과 로이터,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등은 왕후닝 주석이 2024년 1월 대만의 총통 선거에 중국이 개입하려 했던 사실을 정부 차원에서 은폐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었다. 감시단은 한국은 이미 실험대 수준을 넘어 글로벌 선거 조직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위한 수단이 된 것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웹이다. 몰스탄 전 대사는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하에 설립된 A웹이 부정선거에 필요한 기술과 시스템을 수출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면서 A웹은 국제연합이나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검증되지 않은 국가의 선거관리위원들과 밀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국제선거감시단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향후 미국 의회와 UN,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여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오늘 30일에는 미국 의회에서 관련 대응 촉구하는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선비지의 현정민 기자가 이 기사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읽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2시간 만에 이 기사가 삭제됐을까? 조선일보, 조선비즈 편집국의 실수일까요? 편집 실수일까요? 아니면 뭘까? 결국 남는 얘기는 정부 압력에 따른 그런 조직적인 검열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유명한 영상 매체와 또 각종 포털 플랫폼에서 우파 콘텐츠에 대한 광고 심사가 지금 강화되고 있죠. 그죠? 아니면 아주 장기간 제한을 걸어버리든지 광고를 차단하는 일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바로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겁니다. 자, 지금 북에 김정은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2번에 걸쳐서 혐오감을 유발하는 동영상이 되어갔고요. 1주, 2주씩 각각 경고를 맞으면서 방송 정지를 당했고, 그리고 광고 수익이 전혀 안 붙어요. 일어난지 안 붙어요. 이게 뭐냐면 현재의 미국의 구글은 구글 본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구글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좌파 애들로 좀 이게 다 인원이 편제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만행을 벌여도 항의를 해도 전혀 뭐가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저 같은 경우야 돈벌이 하려고 이거 지금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광고 채널 그래 닫어 돈 안 보내 그럼 됐지 신경 안 쓰고 지금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보면요 무슨 차단도 자동으로 됩니다. 전송 자체도 안 됩니다. 이런 디지털 검열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게 실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또 정권을 비판했다고 방송 자체 중단시켜버려. 컨텐츠 업로드 되는 것들 갖다 다 중단해버려. 일종의 위협 공갈 협박하고 있는 거죠. 이 공포적인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 북한도 아닌데 5호 담당자 같은 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지금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 거야. 표현의 자유가 불가능해졌어. 언론의 자유가 붕괴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나라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은 내적으로 언론을 통제할 수가 있어. 침묵시킬 수가 있어. 강제로. 그런데 미국 언론들이 이 얘기를 갖다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좀 문명화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런 나라에서 선거 부정을 한다고? 이게 중국 애들의 영향력과 중국 애들의 조종을 받고 같이 이런 짓을 한다고? 이런 얘기가 미국 사회에 퍼지는 거야. 미국에서 퍼진다는 얘기는 전 세계로 퍼진다는 거고, 중국에 의해서 조작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친중 정권으로 넘어간 국가에서는 야, 이거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네. 이게 지금 중국 애들 때문에 한국 애들도 이렇게 망가졌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도 망가졌네. 그런 얘기 하는 데가 어디야? 이라크, 니카라구아, 키르기스탄, 필리핀, 또 미국. 이런 데에서 야, 이거 지금까지 중국 애들한테 우리가 속아왔구나. 이놈들이 지금 총칼만 안 들었지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 중이구나. 안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이것들을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민주당이나 이런 좌쪽에 있는 애들이 왜 긴장하죠? 왜 겁을 먹고 있죠? 언론에 노출된 것 때문에 겁이 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국제사회의 맏형격인 리더를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은 주에도 정부가 있지만 국가 전체의 연방정부, 페더럴 거버먼트가 있어요. 바로 트럼프 정부가 그 연방정부에 해당되는데, 자, 지금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회, 미국의 언론, 미국의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지금 한국의 부정선거가 공식적인 안건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벌어졌던 6.3 대선이 국제적으로 걔네들 지금 다 가짜야. 응? 부정선거야 저거.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저지 한국의 가짜 정부, 가짜 대통령, 가짜 국무총리, 가짜 장관을 우리는 인정해 줄 수가 없어. 이렇게 부정선거로 딱 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과거 파나마 노리에가처럼 또 볼리비아의 모랄레스처럼 그냥 쫓겨나는 거야.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깜빵행위지, 깜빵. 모르겠어요. 엘살바도르 같이 관타나모를 같이 모르겠는데 좌우지간에 선거가 부정선거로 인식이 되고 국제사회로부터 배척을 받잖아요. 그러면 끝이야, 그걸로. 종결이야, 종결.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위험이 지금 이 민주당 아이들을 지금 엄습을 해오는 거야. 무슨 40살도 안 먹은 무슨 김동모라는 애가 권력의 변화됐음을 보여주겠다고 아마 칼춤을 좀 친 모양인데 왜 요즘 조용한지 모르겠네. 계속 떠들어야지. 아니, 우리 김동아 군, 어쩌다가 국회의원이 됐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이 됐으면은 이걸 해야지. 딸랑딸랑. 임금님 앞에서 딸랑딸랑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나부랭이 하나가 그 주둥아리를 턴다고 그래서 미국 사회가 겁을 먹을 것 같습니까? 옳거니 더 지져봐라. 한번 더 까불어봐. 오케이. 자기 컴온. 더 와봐. 이렇게 기다리고 있겠지. 지금 얘들이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공포스러울 거예요. 북쪽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북쪽의 정은이를 에워싸고 있는 974 경호부대, 호위총구, 인민군대들, 무슨 폭풍군단이 나발이니 군대 내도 보위국도 있고 하겠지. 정찰국도 있고. 그러면 이런 애들조차도 지금 겁을 먹는 건 뭐야? 야, 우리가 지금 미국이 맘먹고 방카바스트 GBU 57 저 폭탄 떨구면 우리 잘못하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에 지금 절어 있잖아. 북한도 이제 갔어요. 자, 근데 북한만 가? 시진핑도 가고 있네. 짱여샤, 장우협 군사중앙위의 부주석이 허웨이동 그 또 다른 한 명의 부주석을 날려버렸잖아. 어디 갔는가 했더니 이 자식이 무슨 301 인민병원에서 시체로 발견된 모양이더라고. 응?
인사권 담당하고 있던 중앙군사위 소속의 명화, 얘도 지금 날라갔지. 응? 그 다음에 쉬치량인가 하는 그 또 다른 주요 핵심 관문. 아니 멀쩡한 놈이 아침에 조깅하다가 왜 갑자기 심장마비 걸려서 죽냐고. 시진핑은 가족들만 어떻게 보존해주면 물러나겠다고 지금 각서까지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의 좌익애들을 뒷받침해주고 지원해주던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동시패선을 무너져 내리고 있네. 어떻게 버티지? 거기다 부정선거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또 그걸 갖다 때리는 게 미국의 팍스뉴스, 뉴스맥스, 뉴욕 포스트, 워싱턴 타임스 이런 유력 매체들이 지금 진실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다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어떤 애들한테 끌려가서 눈탱이 밤탱이 돼갖고 멍든 것처럼 보이면서 쇼를 했더니 그거에 속아갖고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지금 완전히 원수가 됐다. 이 한심한 전형아들이 떠드는 얘기 아니야.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아들한테 장난치다가 맞아갖고 이렇게 멍들었다는데, 아니 멍들으려면 이 흰자 안에가 시뻘게 핏줄이 터져야지. 응? 지난번에 우리나라 선거랜다.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그 자식 건 누구야? 나 이름도 더러운 놈이라 잊어버렸는데. 응? 그 아들로 뭐 결혼식 하면서 뭐 축의금 많이 삥땅 치고 했던 놈 있다며. 무슨 혁인가 뭐 있었지 왜 그거. 그 자식처럼 얻어맞아서 눈알 안에 이 실핏줄이 흰자 안에 터져야만 그게 소위 말해서 그렇고 그런 놈한테 끌려가가지고 의식적으로 얻어 쳐맞고 와가지고 뭐 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응? 지금 이런 상태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유력한 보수 언론지 정론지 뉴스맥스가 대한민국의 6.3 선거가 부정선거다. 이게 지금 이재명 군과 김민석 군 또 다른 민주당에 있는 우리 군군 연년들한테 얼마나 이게 위협이 되고 공포스러운 일이냐고요. 이 지금 우리나라 현 지금 집권 세력이라고 하는 얘네들한테는 죽느냐 사느냐 생존 문제로 지금 바로 연결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지금 뉴스맥스라는 메신저를 지금 공략하기 위해 갖고 이거를 무력화시키겠다? 가짜뉴스다? 듣보잡이다? 미친 우익 매체다? 트럼프 추종하는 정신 나간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좀 폄훼하고 공격하면 그게 공격이 먹히겠습니까? 먹히겠냐고. 과거 뉴스맥스가 조 바이든과 트럼프가 지난 2020년에 선거할 때 트럼프가 부정선거 주장했다는 것을 이 뉴스맥스가 끝까지 옹이하고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맥스의 보도는 어차피 4년 전도 가짜뉴스 보도, 지금도 가짜뉴스 보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미국의 이 돌아가는 현 상황판을 무시하면서 정면으로 배치된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 승은 어디에 손을 올려주겠냐 이거야. 뉴스맥스 손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응? 결국 우리 한국 좌파 아이들이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정말로 그 뭐라지 양잿물 먹고 속이 타들어가면서 죽기 전에 발광하는 것처럼 이러한 육신의 그냥 그 몸 비틀림을 통해서 공격질하고 선동질한다고 해서 자기들의 모습이 숨겨지겠냐고. 지금 이거는 꿩이나 타조가 숨는다고 머리를 모래나 풀숲에 처박아 놓고 그 육중한 몸을 겉으로 드러내는 거랑 똑같은 형태란 말이에요. 숨긴다고 숨겨지냔 말이에요. 감춘다고 감춰지겠냐고. 결국에는 뭐야? 결국에는 자승자박, 자충수밖에 더 되겠냔 말이죠. 결국 안 될 얘기거든.
안 될 얘기라고. 그럼 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했을 때 남는 건 뭐냐 이거야. 남는 거는 파멸, 붕괴, 멸망 이런 단어로 대신할 수 있겠죠. 지금 탑 4스트에서 10까지 아니 20까지 미국의 방송의 그 서열을 보면요. 20개 등위 중에서 한 10대 개 정도가 다 팍스 뉴스 채널에서 진행하는 각각의 뉴스 프로그램들이에요. 응? 압도적인 1위 뉴스 채널이에요. 지금 200만 명이 넘어선 게 팍스 뉴스라면은 지금 CNN은 가장 그 많은 사람이 보는 골든타임, 프라임타임이라 그러죠? 그 시간에 보는 게 한 20만 명 정도? 조금 넘을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CNN보다 많거나 혹은 동률을 이루고 있는 게 어디다? 뉴스맥스 같은 데라고. 그러면 비교가 되겠어? 그러면 이런 뉴스맥스를 공격하면 누가 먼저 패배하겠어요? 공격하는 놈이 패배하지.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에 지금 상장했거든요. 뉴스맥스가. 공모가 대비 무려 2200%라고 하는 기록적인 경이적인 숫자를 달성했어요. 이 상승률이면 끔찍한 거예요. 뉴스맥스 주식 산 사람 떼돈 벌었다고 이번에. 근데 CNN, Chinese 뉴스 네트워크 혹은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라는 CNN은 이제 미꾸라지도 안 돼. 미국 언론계에서. 미국 언론 생태계에 재편되고 있는데 CNN 같은 거는 눈에도 안 보이는 저 밑에가 있다고요. 응? 한국으로 치면 뭐 오마이뉴스급이나 아니면 한겨레급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게 지금 CNN이라고. 그런데 아직도 이 한국의 정신 나간 언론사들 뭐 있어? 뭐 조중동, KBS, MBC, SBS 이런 애들은 아직도 이 차이니즈 뉴스 네트워크, CNN이란 이런 회사 혹은 뭐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라는 거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조물주 신으로 모시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언론사들 이와 같은 행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정당하다고 보세요? 정신 나간 소리죠. 자, 지금 한국 언론은 6.3 대선 결과가 부정선거라는 걸 보도를 안 하고 있어. 보도 못하게 침묵당하게끔 강요받고 있겠지 물론 현실은. 응? 그런데 대신해서 미국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뉴스맥스가, 또 팍스뉴스가, 또 뉴욕포스트가, 또 워싱턴 타임즈가. 자, 지금 가짜는요. 이 가짜를 감추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 권력이라는 것들은, 가짜 집권 세력이라는 것들은 진실 보도를 하는 이런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건 결국 뭐냐? 나 있지. 나 이렇게 걸레야. 나 이렇게 창녀보다 더 더러운 놈이라고. 나는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죄를 씻으려고 해도 씻을 수 없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놈이야. 이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뉴스맥스가 한국의 선거 부정을 보도했다? 이건 뭐야? 얘네들의 가장 아픈 부분을 딱 정면으로 비수로 찔른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발작하면 할수록 소금 뿌린 미꾸라지처럼 난리를 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 진실이 또 확산돼가지고. 지금 오상종 자유호국단장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비방했어? 야 모스탄 너 진실을 밝혀! 이러고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고발장을 써서 지금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은 뭘 조사해야 돼? 이재명이가 진짜 소년원을 갔는지 모스탄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이걸 밝혀야 될 거 아니야. 이번 14일날 모스탄 들어온대요. 방한한대. 그러니까 모스탄 대사를 불러다가 조사를 해봐. 자신 있으면 미국 사람을 형사 입건해갖고 한번 취조 한번 해보시라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응? 우리 요즘에 우리나라 경찰들, 검찰들 다들 용감해졌잖아요. 꼭 하세요. 꼭 모스탄 대사 불러다가 조사 한번 해보라고. 예, 우리는 그러면 뭐라 그러지? 매를 벌어도 많이 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주 매를 갖다 버는구나.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 대통령 선거가 무효다.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설명드렸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나온 얘기야. 그러면 대통령 선거 무효 이퀄 정권 필망, 멸망, 정권 붕괴로 이어진다는 거지. 자, 과연 이거를 극복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어? 내가 이미 얘기를 해드렸는데 딴 데서도 정직하게 석고도제 드리는 거지. 목숨만 살려주시면 다 내놓고 도망가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버티잖아? 그럼 목숨이 달아나겠지. 쉽죠, 아주. 어? 뭐 2차 방정식 푸는 것보다 더 쉽잖아. 인수분해보다 더 쉬운 거 아니야. 어? 대통령직이 지키겠다 이거야. 국회 다수당직이 지키겠다 이거야. 지켜. 계속 버텨. 그리고 죽어. 죽으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뭐 병이 들거나 안 걸리거나 어차피 죽을 인생 아니야. 그러니까 뭐 밥 몇 끼 덜 먹고 죽는다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제 죽음과 자기들의 운명을 맞바꾸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건강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 솔직하고 정직한 우리 국민들은 그럼 정직한 방법대로 사시면 되지. 응? 유튜브 하면서 돈 달라고 징징거리면 돼, 안 돼? 응? 유튜브 하면서 뭐 내가 뭐 또 저쩌고 이런 궁색한 얘기하면서 돈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쪽팔린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응? 아니, 나처럼 광고가 잘리고 뭐가 해도 오직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으니까 광고비 안 붙어도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듯이 하면 되지. 뭐가 어려워, 그게. 저는 오늘 일요일 날 이렇게 우리 녹화장에 나와서 여러 편 찍을 때도요. 그래도 내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한 명이라도 깨어나면 그게 보람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을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기쁜 일이 아니냐. 유붕이 자원 방래하여 불력 여로화하는 것처럼 그거보다도 더 기쁜 일 아니냐 이거지.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대통령 선거가 무효다라는 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또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각기 즐거운 마음으로 각성되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즐겁게 유튜브로 또 한편 녹화를 마치게 됩니다. 자,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고맙습니다.